만약 여러분의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예를 들어 분노나 질투, 두려움 같은 것들이요. 이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라면 어떨까요? 자기계발이라는 그 끝없는 경주가 사실은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에 묶어두고 있었다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좀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탐구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페마초드론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로 시작하라는 책에 담긴 불교 철학에 대한 탐구고요. 어떤 개인적인 조언이나 심리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그냥 이 책이 제시하는 깊은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탐색해 볼 뿐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바로 그 자료, 페마초드론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로 시작하라를 아주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하잖아요. 맞아요.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어려움,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감정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걸 깨달음으로 가는 길 자체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불편한 것들을 막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책은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제안하는 거죠. 우리가 막 도망치고 싶어하는 바로 그 혼란, 그 고통 속에 자비와 지혜를 일깨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재료가 숨어 있다고 말하거든요. 와, 오늘은 그 혁신적인 관점과 방법들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가장 충격적인 주장부터 시작해보죠. 네네. 우리는 자기 개발이 필요 없다. 심지어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없애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 분노, 질투, 오만 같은 감정들조차 우리의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자기계발서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이 책에서는 보디치타, 우리말로는 깨어난 마음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보디치타요? 네,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가진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또 열려있는 마음의 본성을 의미해요. 책에서는 이걸 마치 우리 각자가 숨겨둔 황금 항아리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황금 항아리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항아리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냥 잊어버리고 계속 밖에서 행복이나 만족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 이 책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나쁜 감정이라고 부르는 그 분노나 불안 같은 것들은 사실 이봐 황금 항아리는 여기 바로 네 안에 있어 라고 알려지는 신호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알람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 감정들이 느껴지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자기 개발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자칫하면 그냥 현실에 안 좋아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나쁜 습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 패턴이 있다면 그것도 그냥 내 안의 자산이라면서 내버려둬야 하나? 그건 좀 무책임하게 느껴지는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건 결코 방임이나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핵심은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는 데 있어요. 보통 우리는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할 때, 이런 못난 나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을 공격하게 되죠. 맞아요. 일종의 자기 공격이죠. 하지만 이 책은 그러지 말고 그 나쁜 습관이나 파괴적인 행동 밑에 깔린 근본적인 에너지, 그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만나주라고 말합니다. 그 에너지를 억압하고 싸우는 대신에요. 그 에너지의 본질을 이해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분노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왜 생겨났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힘을 파괴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개선이 아니라 친구되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도 기꺼이 친구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역설이죠. 알겠습니다. 내 안의 모든 것과 친구가 되라. 와, 이건 정말 큰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럼 이 관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 제시하는 슬로건 중에 모든 현상을 꿈으로 여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현실의 문제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만약 이 슬로건을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으로 오해하면 좀 위험할 수 있죠. 네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걸 통찰하라는 겁니다. 이야기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가령 직장 상사에게서 좀 비판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해보죠. 팩트는 그냥 상사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뿐이에요. 네, 거기까지가 사실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마음은 즉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상사가 나를 싫어하나 봐. 나는 무능한 직원이야. 곧 해고될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부풀려지면서 우리는 엄청난 고통과 불안에 휩싸이는 거죠. 모든 현상을 꿈으로 여기라는 건 바로 이 이야기가 꿈처럼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단단한 현실이 아니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의 구름 같은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에 짓눌리지 않고 문제에 훨씬 더 현명하게 대처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제 해석과 감정, 그 스토리를 알아차리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마치 발밑이 단단한 땅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푹신한 양탄자였다는 걸 깨닫는 것처럼요. 그 생각의 기반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익숙하고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생각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약간의 불확실함과 불안정함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 그게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깨어남의 시작이에요. 책에서는 세상을 환영의 아이처럼 바라보라고도 하죠.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처음 보는 것처럼 보죠. 네, 모든 걸 처음 보는 것처럼 순수한 호기심으로 바라보죠. 바로 그 태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혹은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야. 라는 그런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서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그런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최악이라고 여기는 감정들을 다루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완전히 달라지죠. 책에서는 탐욕, 분노, 무지라는 세 가지 독이 사실은 약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상 아닌가요? 보통은 이런 감정을 없애야 할 적으로 여기잖아요. 네, 맞아요. 서구 심리학이나 일반적인 자기계발에서는 보통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거나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이 책은 연금술을 제안해요. 연금술이요? 네, 쓸모없는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을 지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책에 나오는 공작새 비유가 아주 강력합니다. 공작새는 독성이 있는 식물을 먹고 사는데 그 독이 오히려 깃털을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독을 먹고 더 아름다워진다니. 정말 놀라운 비유네요. 하지만 그건 공작새 이야기고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분노라는 독을 약으로 바꾸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저는 화가 나면 그 감정에 완전히 그냥 집어삼켜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 순간에 이걸 약으로 써야지라고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던데요. 물론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주 오랜 습관이니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요? 네, 핵심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와 날 것의 느낌을 분리하는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고 해보죠.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정말 무례해. 라는 이야기에 계속해서 불을 지핍니다. 맞아요. 속으로 계속 되뇌죠.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면서 분노를 키우고요. 그렇죠. 독을 약으로 바꾸는 첫 단계는 바로 그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몸의 감각이요? 네, 이야기 대신 가심이 답답하고 뜨거워지는 느낌,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 주먹이 꽉 쥐어지는 그 날것의 에너지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판단하지 말고요. 그냥 지금 내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주는 겁니다. 이야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대신 그 감정이 일으키는 순수한 물리적 에너지에 머무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야기가 사라지면 그 날것의 에너지는 오래가지 않아요. 잠시 머물다 파도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머물다 간 자리에 우리는 상처받고 연약한 우리의 본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독이 약으로 변하는 연금술의 시작점인 거죠. 와, 분노의 에너지는 명료한 지혜로, 질투의 에너지는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건강한 동력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겁니다. 이론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거나 비참한 기분이 들 때 그 순간에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실천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구체적인 수행법, 일종의 마음 근력 운동 같은 걸 제안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연습해두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기가 어렵죠. 책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수행법이 바로 샤마타 위파사나 명상과 통렌 수행입니다. 먼저 샤마타 위파사나는 어떤 건가요? 명상이라고 하면 보통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드는데요. 저도 예전에 시도해봤는데 생각이 더 많아져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이 명상의 목표는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친절하게 알아차려주는 훈련이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히 앉아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억지로 누르거나 쫓아내려 하지 말고요. 그저 생각이라고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이름표를 붙여주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이 내 마음의 생각도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임을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연습이죠. 생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왔구나 하고 인사하고 보내주는 거군요. 생각을 없애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까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네요. 네. 꾸준히 하다 보면 생각에 휘둘리는 대신 생각을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행법인 통렌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가히 혁명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렌, 저도 책에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보통 명상에서는 좋은 기운을 들이마시고 나쁜 기운을 내뱉으라고 가르치지 않나요? 네, 보통 그렇죠. 그런데 통렌은 정반대더군요. 고통을 들이마시고 기쁨을 내보내라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제 모든 본능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왜 일부러 괴로움을 받아들여야 하죠?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통렌 수행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습관, 즉 나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고 싶다는 이기적인 집착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훈련이기 때문이죠. 이 습관이 바로 우리를 고립시키고 두렵게 만드는 근원이거든요. 통렌은 이 습관의 사슬을 끊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요. 좋습니다. 그럼 그 불안감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검고 무겁고 뜨거운 연기처럼 그 불안감을 온전히 내 안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똑같이 미래를 불안해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함께 들이마신다. 내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자각하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네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그와 반대로 하얗고 밝고 시원한 빛을 내보낸다고 상상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느꼈던 아주 작은 평화, 안도감, 기쁨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 좋은 에너지를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모두가 이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이렇게요? 네, 내 고통에만 갇혀있던 시야가 갑자기 확 넓어지는 느낌이죠. 맞아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연대감이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통렌은 고통을 없애주진 않아요. 대신 고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고통에 압도당하는 피해자가 되는 대신 그 고통을 나와 타인을 위한 자비심의 원료로 사용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게 하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 책의 가르침이 하나의 정점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이 책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역설적인 조언일 텐데요. 바로 결과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려라입니다. 아니, 희망을 버리라니요. 희망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해주는 마지막 보루 아닌가요? 이건 너무 절망적인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말하는 희망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희망과는 좀 달라요.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희망은 지금의 나는 뭔가 부족하고 잘못됐으니까 언젠가 미래에 더 나은 내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에 기반한 희망입니다. 언젠가 살이 빠지면, 언젠가 승진하면, 언젠가 깨달음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종류의 희망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 희망의 뒷면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재의 자신에 대한 미묘한 공격과 불만이 깔려 있어요. 그렇군요. 바로 그 생각,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게 만드는 그 희망이 우리를 현재의 순간에서 도망치게 하고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불안의 굴레에 가두는 고통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희망을 버린다는 건 자포자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미래의 완벽한 나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지금 여기 있는 불완전한 나와 온전히 함께 있어주라는 뜻이군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책에서는 분노한 부처, 질투하는 부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분노한 부처요? 네, 화가 난 내 모습도 질투하는 내 모습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건 역시 신성한 나의 한 표현일 뿐 고쳐야 할 결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무조건적인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에 대한 희망에 기댈 필요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책이 말하는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페마 초드론의 책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개발이라는 끝없는 경주를 멈추고 이미 내 안에 있는 황금 항아리를 발견하는 법, 또 현실이라는 단단한 벽을 꿈처럼 유연하게 바라보는 법, 그리고 분노와 같은 맹독을 지혜라는 약으로 바꾸는 연금술까지. 마지막으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릴 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역설을 마주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에서 직접 적용해 볼 만한 생각할 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온 자신의 어떤 모습을 비춰주는 소중한 메신저로 바라보라고 제안합니다. 메신저요? 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경을 정말 거슬리게 할 때 습관적으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라고 밖으로 화살을 돌리는 대신에요. 잠시 멈추고 안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저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내 안에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은 나에게 내 안에 어떤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 메신저일까? 라고 말입니다. 아마 예상치 못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